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계정 2판 16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은 리스트 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위젯이에요. 왜냐하면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이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됐잖아요. 근데 손가락으로 터치하면서 우리가 전화번호부 같은 거, 연락처 또는 주소로 이렇게 부르지만 어쨌든 이 전화번호부라고 하는 이거에서도 보면 리스트 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이게 쭉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게 스마트폰 초기부터 상당히 중요한 위젯으로 해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PC나 또는 웹이나 이런 데서는 테이블 같은 것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사실상 스마트폰에서는 테이블 형태보다는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각각의 리스트 뷰의 하나의 아이템, 자, 리스트 뷰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이거를 아이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각각의 리스트 뷰 아이템에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여러 개의 텍스트를 분리시켜서 놓고 그거를 꼭 테이블처럼 격자 표시는 없지만 테이블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이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리스트 뷰를 훨씬 많이 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버튼이나 글자나 입력 상자 이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위젯을 제외한 나머지 위젯들 중에서는 리스트 뷰를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트만 잘 만들 수 있어도 웬만한 화면은 거의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하려면 일단 우리가 선택 위젯이라고 하는 걸 한번 봐야 돼요. 선택 위젯은 영어로 셀렉션 위젯이라고 부르고요. 뭐 거의 똑같은 의미죠. 자, 셀렉션 위젯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아이템 중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리스트 뷰 같은 경우도 각각을 아이템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이템의 인덱스라고 하면 0부터 시작되는 숫자를 얘기하겠죠. 0, 1, 2, 3, 4. 그러니까 첫 번째 건 0, 두 번째 건 이런 식으로 인덱스 값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 여러 개의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선택 위젯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선택 위젯이라고 하는 걸 왜 얘기하냐면 이 리스트 뷰는 버튼이나 이런 것과 달라서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게 선택 위젯이기 때문에 어댑터라고 하는 패턴을 써요. 그래서 어댑터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기존 자바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이고요. 소위 디자인 패턴이라고 해서 코드를 만들 때 어댑터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댑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 뷰를 어댑터라고 하는 걸 써서 구성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리스트 뷰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겠지만 그리드 뷰라든가 스피너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댑터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본 것처럼 뷰 페이지나 이런 것도 여러 개의 페이지를 손가락을 이렇게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페이지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본다면 여러 개의 페이지 중에서 하나를 보는 또는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 위젯에 들어가고 그래서 어댑터를 씁니다. 물론 어댑터라고 하는 걸 구성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어댑터를 사용하는 패턴 방식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 선택 위젯이 사용하는 어댑터 패턴을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선택 위젯에 해당하는 것들을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리스트 뷰나 스피너나 그리드 뷰나 또는 갤러리, 지금은 이제 갤러리를 많이 안 쓴다고 하지만 필요할 때는 사용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형태의 선택 위젯을 사용하는 패턴을 잘 알아둬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댑터라고 하는 게 그럼 기존 자바에서는 어떻게 써있냐, 어떻게 사용됐냐라고 하는 거는 얘기했지만 입문서인 자바 플러스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요. 자, 일단은 어댑터 패턴은 알고 있다라고 보고 일단 들어갈게요. 근데 일단 어댑터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특징이 자,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 리스트 뷰에다가 직접 데이터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는 어댑터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 리스트 뷰에다가 그 어댑터 객체를 설정해야 얘가 데이터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뷰를 만들 때 데이터를 가끔씩 보면 리스트 뷰를 다 같이 배우고 나서도 특히 이제 오프라인 강의나 이런 거 할 때도 배우고 나서도 데이터를 리스트 뷰에다 설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어댑터 쪽에다 설정해야 되고 데이터 조작을 하는 건 전부 다 어댑터 쪽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이게 각각의 아이템을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 어댑터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자, 이 리스트 뷰에 보이는 각각의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것도 어댑터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리스트 뷰는 그냥 간단히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뷰라고 하는 위젯은 껍데기일 뿐이고 실제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뷰, 눈에 보이는 게 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뷰를 만드는 것도 어댑터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뷰 같은 선택 위젯은 그 위젯 자체는 껍데기 역할을 하게 되고 실제는 어댑터에서 전부 다 컨트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퀵 스타트 화면에서 스타트 버튼을 눌렀고요. 여기다가 자, 마이 리스트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다음에 넥스트, 자, 넥스트, 피니쉬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자, 우리가 리스트 뷰는 단계별로 한 두세 단계 정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단순히 각각의 아이템에다가 글자만 보여줄 거예요. 글자를 보여주는 위젯이 뭐예요? 텍스트 뷰입니다. 그죠? 그러면 각각의 아이템에다가 텍스트 뷰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아이템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댑터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어댑터가 데이터도 관리한다 그랬어요. 자, 그거를 일단 잘 생각을 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위한 activity main.xml 파일이 있는데요. 자, 디자인 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디자인 탭으로 가서 보면 글자가 하나 있을 테니까 글자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애주고요. 여기다가 상단에 버튼 하나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을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걸로 꽉 채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뷰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걸그룹 이름을 한번 쭉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우리가 리스트 뷰로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자, 텍스트 뷰 형태로 정상적으로 보이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없애고요. 맨 위에 일단 버튼을 하나 갖다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리스트 뷰를 갖다 놓을 건데 리스트 뷰가 어딨지?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자, 왼쪽에 팔레트 영역에서 자, 이거 전체 화면을 해볼까요? 액티비티 메인.xml 탭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 화면으로 바꾸고, 자, 여기 보면 컨테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거에 리스트 뷰 위젯이죠. 자, 이걸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상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을 갖다 끌어서 여기 갖다 놓으면 자, 화면 전체를 채우게 되네요. 자, 버튼 아래쪽부터 채우도록 이렇게 갖다 놓으면 자, 이 아래가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리스트 뷰 위젯이고요. 이 오른쪽에 컴포넌트 트리라고 하는데 보면 얘가 id 값이 리스트 뷰로 되어 있죠. 버튼은 이걸로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럼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단 그냥 놔두고요. 리스트 뷰가 id가 리스트 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메인 액티비티.java로 가볼게요. 그래서 저 리스트 뷰 객체를 쓰고 싶다,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다가 find onCreate 안에서 find view by id로 찾으면 되겠죠. r.id.listview라고 하는 id를 넣고, 자, 이거를 listview라고 하는 타입으로 받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받아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서 쓰게 하려면 위에 변수로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올려주고 리스트 뷰의 타입을 없애줄 수 있겠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 뷰를 찾았어요. 근데 얘기한 것처럼 리스트 뷰는 단순히 껍데기다. 그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하는 것이 어댑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댑터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에서 새로 객체를 만들 건데요. 자, 그거를 이 아래쪽에 onCreate 안에 밑에다가 자, inner 클래스 내부 클래스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클래스 뭐라고 하냐면 자, singer 어댑터라고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걸그룹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댑터 객체를 만드는 거죠. 자, extens라고 해서 베이스 어댑터라고 하는 걸 상속하게 합니다. 자, 베이스 어댑터는 여러분들이 어댑터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게 미리 기능을 넣어놓은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입니다. 자, 여기다 마우스 커서 갖다 놓으니까 뭔가 그 구현해야 될 메소드 중에 안 된 게 있대요. 자, 여기 안에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가보시면 자, implement 메소드가 있겠죠. 가보면 4개의 메소드가 구현이 돼야 된대요. 자, 이거 선택된 상태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네요. OK 누르면 이렇게 쫙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메소드가 추가가 돼요. 처음에는 좀 코드가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그걸 이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싱어 어댑터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우리가 일단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스트링이라고 하고 배열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근데 배열로 하게 되면 나중에 변경을 또 해야 되니까 배열로 말고 어레이 리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어레이 리스트는 또 넣어야 되는 거죠. 자, 배열로 한번 해보죠. 자, 데이터를 미리 자, 이렇게 해놓고 자, names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 걸그룹 이름을 한번 배열로 초기화해서 만들어 봅니다. 소녀시대, 걸스데이 몇 개를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4개 정도만 일단 넣어볼까요? 4개나 5개 몇 개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메소드는 뭐냐? 자, 여기에 있는 이 메소드들은 어떤 경우에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자동으로 호출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어댑터를 리스트 뷰에 설정을 하게 되면 리스트 뷰가 얘를 호출해 주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getCount도 마찬가지인데요. 리스트 뷰가 처음에 어댑터한테 데이터 몇 개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getCount가 자동으로 호출되는데요. 거기에는 몇 개인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names.length라고 넣어줍니다. get 아이템은 여기 포지션이라고 넘어오는데 이게 인덱스를 얘기해요. 각각의 아이템, 얘가 하나, 둘, 셋, 4개의 아이템이 있고 인덱스는 0, 1, 2, 3이 됩니다. 그 각각의 값이 한 번씩 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리턴하는 거는 names의 포지션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주면 실제 그 값이 리턴이 되겠죠. get 아이템 id라고 하는 거는 자, id 값을 인덱스로 넣어줘도 돼요. 일단 포지션을 그냥 리턴을 하고요. 이제 get view라고 하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자, 이 어댑터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뷰도 여기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고요. 자, 코드에서 우리가 XML 레이아웃 말고 XML 레이아웃에 텍스트 뷰 태그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코드에서 텍스트 뷰 객체를 만들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뷰라고 하고 이거는 new 텍스트 뷰 또는 new 버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new 텍스트 뷰라고 하고 이 안에 컨텍스트 객체를 넣어주네요. 자,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넣어줍니다. 자, 컨텍스트 객체는 지금 여기서는 get application context로 넣고요. 다른 경우에는 activity를 넣어줘도 됩니다. UI를 구성하는 뷰인 경우에는 activity가 context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텍스트 뷰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view.set text라고 하면 글자를 넣어줄 수 있어요. 자, 글자 여기 포지션이 또 넘어오죠. 각각의 아이템에 맞는 글자를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 글자는 names에 자, 포지션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넣어주면 그 값이 설정이 돼요. 그 다음에 view.set text size라고 하면 글자 크기가 지정이 됩니다. 여기다가 50.0f라고 하는 픽셀 값인데요. 일단 픽셀 값을 지정을 하고요. 마지막에 리턴을 뷰를 해주면 이 리턴되는 객체가 각각의 아이템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댑터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었고요. 자, 어댑터. 자, getView라고 하는 게 실제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뷰를 만들어 주는 거고 여기서 어떤 뷰를 리턴해 주느냐에 따라서 리스트를 각각의 아이템으로 보여진다. 이 모양 그대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싱어 어댑터라고 하는 걸 만들었으니까 그죠? 클래스를 정의했으니까 객체를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다가 싱어 어댑터. 자, 어댑터는 new 싱어 어댑터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자, 리스트 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set 어댑터라고 해서 이 어댑터를 설정을 합니다. 자, 이 어댑터도 나중에 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에 변수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댑터를 설정을 했고요. 어댑터가 데이터 관리도 하고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뷰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넣고 에뮬레이터에서 동작하는 거를 한번 볼 겁니다. 자, 우리가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걸 하고 있고요. 리스트 뷰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제가 코드를 입력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리스트 뷰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되고요. 리스트 뷰를 만들 때 자,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얘기한 것처럼 선택 위젯은 사용하는 패턴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트 뷰를 하면서 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글자가 하얀색으로 나와서 잘 눈에 보이진 않죠. 요게 리스트 뷰가 됩니다. 이거 눌러보면 리스트 뷰가 각각
눌리는 거를 볼 수가 있죠. 필요하면 이 글자를 검은색, 자, set, 자, 이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요 각각의 뷰, 요거죠. 요걸 만들어주는 게 누구예요? 여기 있는 어댑터의 get view가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가 결국에는 각각의 아이템으로 보인 거고요. 여기다가 view.set text color라고 해서 자, color. 자, black이라고 하면 검은색으로 글자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흰 글자가 아니라 검은색으로 해서 명확하게 보이겠죠. 중요한 거는 이 어댑터라고 하는 게 데이터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뷰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 제가 몇 번 설명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글자 색상이 바뀌는 것까지 한번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리스트 뷰의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일 단순한 거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